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율관리 및 관세 불칙 과목을 담당하는 김수고 교수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현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문교수와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약 36년간 기재부, 관세청, 그리고 일선세관에서 관세정책과 관세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밀집직을 관할하는 수원세관장, 천안세관장을 역임을 한 바 있는데요. 이때 관내 기업의 보세창고, 보세공장 특허 업무와 보세구역 관리 업무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제가 김포세관에서 실무제군으로 보세과에서 근무할 때 공항의 보세지정장치장, 또 대한항공의 보세공정과 보세창고 순찰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었죠.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망을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율관리 및 관세불칙 과목은요, 내용상 서로 상이한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2부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제3부 관세불칙입니다. 지난 7년 동안의 보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총 25개 문제 중에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파트에서 평균 7.4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제2부 자유무역지역에서 평균 7.1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3부 관세벌칙에서 평균 10.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보세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시간 배분을 집중적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과목의 출제 범위를 잠깐 볼까요? 이 출제위원회 시각에서 보면요, 이 출제 범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출제위원을 해봤습니다. 왜일까요? 시험위원들은 출제 범위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파트는요, 관세법 164조, 165조, 165조의 3이 중요하고요. 하위 규정으로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고시가 있습니다. 특히 고시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지문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시를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유무역지역 파트는 자유무역지역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 고시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법과 이 고시의 내용을 주목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관세불칙은요, 관세법 11장, 12장,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장까지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11장 벌칙 조항에서 269조, 또 270조, 274조, 또 276조, 그리고 277조, 그 다음에 311조, 이 조항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1강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 내용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 개관,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화물관리, 그리고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는요, 지난 7년간 평균 4문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뜻이죠.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관세법 164조에서는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란
보세구역의 물품 관리와 세관 감시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며,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관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세관 공무원의 참여와 절차가 생략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은요, 그 지정 요건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하고요,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화물의 반출입이나 재고 관리 등 이 실시간 물품 관리가 가능한 이 전산 시스템, 예를 들면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그래요. 또 이 ERP, 이런 거를 구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보세구역 운영인의 법규 수행 능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법규 수행 능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보세 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율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죠. 보세사. 이 보세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자율 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요건이 되고요. 이 4가지 요건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요, AO 업체 또는 수출 비중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은 우수 자율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보세구역 운영인의 지정 신청이 필요하겠죠. 자, 이때 구비서류는요, 보세구역의 종류와 소재지와 장치 물품의 종류, 수용 능력 등을 기재한 지정 신청서, 그 다음에 보세사 등록증, 그리고 화물 관리 조직도, 이런 거를 이제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신청을 받은 세관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심사하는 항목은요, 앞서 설명한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또 이 보세 화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인의 법규 수행 능력 등급, 보세사 채용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세 화물 감시 감독 지장 여부, 그리고 또 이제 우수 자율관리업체로 지정을 하려면은 이게 AO 업체인지,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지, 이런 거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심사에 통과가 되면요, 이제 신청인에게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그럼 지정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특허 보세구역 특허 기간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정 기간 만료 1-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관에서요, 지정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자라든지 이메일 이런 걸로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자율관리 보세구역 신청서 양식하고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서 양식 참고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언제 취소가 될까요? 약 10가지 정도의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이 지정 요건과 취소 요건은 매년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도 또는 경영 압박으로요,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거나 법령이나 세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
보세구역의 시설이 미비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보세공장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보세공장의 경우에 재고조사를 한 결과 원자재, 이 소유량 관리가 아주 부적정한 경우, 그리고 또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화물의 반출입이 없다든가, 또 아니면 6개월 이상 보세 작업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취소가 되겠습니다. 또 1년 이내에, 최근 1년 이내에 운영인이, 누가? 운영인이요, 이 법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무자격 보세사가 보세 업무를 이제 수행한 경우, 그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때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여튼 무자격 보세사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 업무를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 그 보세사를 해고할 때요, 2개월 이내에 보세사를 미처용한 경우에도 취소가 됩니다.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미충족했거나 또 보세화물 자율관리 능력이 미비한 경우에도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사실 제가 이제 그 세관 현업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요, 세관 직원들이 이 보세구역 순찰 또는 이 재고조사, 1년에 한 번씩 재고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감사, 이런 걸 할 때 이런 지정 취소 사유가 많이 이렇게 적발되곤 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화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보세구역인데요. 자, 어떤 세관 혜택을 누릴까요? 이 부분도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국 물품의 반출입 신고가 생략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입 신고 수리한 물품을 보세 창고에서 일시 장치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예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항상 시험에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세 창고에서의 보수 작업 신청 절차도 생략이 됩니다. 네.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보수 작업 중에 이 원산지 표시를 위한 보수 작업은 여전히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을 해올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품과 포장에 뭘 해야 되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위한 보수 작업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네, 그게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도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재고조사 보고 의무가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가 됩니다. 이 보세창고 운영인 입장에서 이 재고조사 이 보고 업무가 매우 번거롭고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세관의 이제 그 보세구역 운영 상황에 대한 이 세관의 점검 절차도 생략이 되고요. 그리고 보세구역 반입 물품에 대한 이 수입 신고 전 확인 신청 승인 절차도 생략이 된다. 이렇게입니다. 자, 근데 이에 더해서요,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이 보세 공장 근무 시간 내 사용 신고 기한 연장, 또 장애 작업 물품 보세 운송 절차가 생략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출 허가나 승인이나 이렇게 세관장의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안 되겠죠. 그리고 동일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는 그 단일 보세 공장의 보관 창고 증설이 허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창고의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A 창고만으로서는 부족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B 창고를 질 수가 있겠죠. 원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따로 특허 신청을 해야 되는데